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생계급여,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의료급여,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급여가 있어요. 각 급여들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요. 급여들 중에서 특히 의료급여의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제가 전에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부양업자 조건을 본다고 했는데요. 의료급여는 이 조건들 하나하나를 더 까다롭게 봐요. 예를 들어 소득의 경우에는 몇몇 대상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재산도 다른 급여들보다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더 적어요. 부양업자는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아예 안 보고 생계급여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보지 않는데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부양업자를 봐요. 의료급여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생계급여는 받아도 의료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의료급여야말로 정말 필요한 급여예요.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병원에 더 자주 다니시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필요하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의료급여도 부양업자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업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생계급여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생계급여는 부양업자의 부양 능력을 볼 때 부양업자 부양 능력 있음 없음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봐요. 여기에서 부양 능력 없음은 부양업자가 부양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돌봐주겠다 하는 것이라서 부양업자는 수급권자분이 수급자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부양 능력 있음은 부양의자가 수급권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권자는 부양의자가 실제 자신을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부양의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기준이 연소득 1억, 재산 9억이에요. 그래서 부양의자가 연소득이 1억이 넘는다고 하면 부양의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해야 한다고 봐서 수급자에서 바로 탈락시키고요. 재산이 9억 넘는다고 해도 바로 수급자에서 탈락시켜요. 대신 연소득 1억 이하이고 재산도 9억보다 적다면 부양업자 상관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연소득 1억과 재산 9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부양업자 기준이 이전보다 정말 크게 완화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시다면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생계급여는 부양의자가 수급자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보는데요. 의료급여는 부양의자의 부양 능력을 부양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봐요. 생계급여보다 미약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건 부양 능력이 있긴 있는데 미약하게 있다. 그러니까 부양 능력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부양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종후미남에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양의자의 소득에 따라서 부양비를 부과하는데요. 이건 부양의자가 수급권자분에게 주는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부과해요. 그래서 만약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서 부양비를 빼도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보다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부양비를 더했더니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기준보다 높아져 버린다면 수급자가 될 수 없죠. 이렇게 해서 부양업자는 소득에 따라 부양력 없음, 미약 있음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기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업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업자의 소득이 194만 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업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업자의 소득이 512만 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업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업자의 소득이 326만 원보다 적다면 정부는 해당 부양업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봐서 수급권자가 수급자가 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올해 우리나라 최저 월급이 191만 4,440원인데요. 부양업자가 1인 가구일 때 이 정도 벌면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정부는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부양의자가 수급권자를 부양하기가 어렵다고 봐서 부양의자를 안 봐요. 작년에는 부양의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양의자의 소득과 재산을 받는데 올해부터는 안 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급여도 작년보다는 부양의자 기준이 완화되긴 한 거죠. 또 부양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거나 해외에서 살거나 해서 부양 불능 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를 부양이 어렵다고 봐서 부양의무자를 안 봐요. 여기까지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은 부양 능력이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272만원,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589만원,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2인 가구일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56만원보다 많다면 수급권자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의료비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만약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과 부양능력 있음 사이라면 이게 바로 부양능력이 미약한 구간이에요. 여기에 해당하신 부양의무자분들은 부양능력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양능력이 충분하게 있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분들에게 부양비를 부과하는데요. 이 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몇몇 예외 사항이 있지만 간단히 보면 혼인한 딸은 15%, 나머지는 30%예요. 이에 따라서 부양비가 얼마인지 나왔으면 이 금액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더해요. 그래서 해당 금액이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넘으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거고 아니면 의료급여를 받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를 들어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정다복 어르신과 정다복 어르신의 아들 정기택 씨가 있어요. 정다복 어르신의 소득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40만원이 전부이고 재산은 없어요. 정기택 씨는 소득이 230만원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정기택 씨 소득이 194만원보다 많으니까 부양능력 없으면 안 되고 272만원보다 적으니까 부양능력 있으면 아니에요. 그래서 정기택 씨는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거죠. 이럴 경우 정부는 정기택 씨의 부양비를 계산해요. 그래서 정기택 씨의 소득 230만원에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하는 소득 194만원을 빼요. 그럼 36만원이 남는데요. 여기에서 30%를 곱해요. 그럼 10만 8천원이 나오죠? 이 금액이 정기택 씨의 부양비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정다복 어르신의 소득으로 보죠.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한 70만원에 부양비 10만 8천원을 더한 80만 8천원이 돼요. 올해 의료급여 기준금액은 77만 7,925원인데 정다복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더 많으니까 정다복 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만약 정기택 씨가 결혼한 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경우는 부양비가 15%예요. 그래서 부양비가 아까의 절반인 5만 4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다복 씨의 소득 인정액은 75만 4천원이 나와서 정다복 어르신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정다복 어르신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냐 마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거예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이보다 더 까다롭게 보죠.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아까 생계급여에서처럼 부양능력 있음과 없음 딱 두 가지로만 나뉘어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대도시에 살고 재산이 모두 주거용 공유, 수급자가 1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일 때 재산이 2억 9,500만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수급자가 2인 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4인 가구일 때 재산이 3억 7,300만원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그런데 혼인한 딸의 경우에는 주거용 재산과 일반 재산을 보지 않고 금융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이 돼요. 그래서 혼인한 딸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른 대상에 비해 굉장히 완화해서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그래도 기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산 기준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게다가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 없으면 재산이 이 정도에 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 싶어요. 집을 팔아서 수급자분의 병원비를 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 텐데요. 정부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2023년까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비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를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의료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뵐게요. 나무라도 즐겁게 보내세요.